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편에서 다룰 주제는 5번이냐 9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마련한 이제 사연이 있는데, 그게 제가 최근에 유독 전부터 그러긴 했는데 원래 그렇기도 하고 5번 유형이랑 9번 유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서 특히 9번 유형이 본인을 5번이라고 착각하거나 주변에서 그 사람을 5번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 번이었어. 제가 강의 다니고 요즘에는 맞아. 개인 상담 많이 하는데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게스트 특집을 몇 번을 했는데 아직 5번, 9번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것도 있고, 특히 5번 유형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에 생각한 게, 제가 5번이고 항상 5번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5번 유형 게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오히려 5번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맞아.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5번의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5번 유형 게스트분을 꼭 모시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하세요. 그거 안 돼? 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보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 5번 이 사람한테 쪽지하고 메일하고 하잖아. 맞아. 나와. 진짜 여기 진짜 편하게 해줄게. 진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오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이 방송 제가 아는데 5번 유형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방송이세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항상 5번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한테 5번 유형들이 근데 뭐를 재밌게 봤다고 거기다가 진짜 뭐 감상을 보낸다던가 이런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리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댓글로는 잘 안 달아. 쪽지 보내거나 이메일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사실 애니어그램 만나고 해방된 게 그거잖아. 왜냐면 5번들은 너무 자기 세계에만 살다 보니까 남들을 잘 못 보고 다 그렇게 각각의 굴 속에 있다 보니까 서로의 존재를 잘 몰라가지고 나만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막 4번 유형처럼 나는 특이한 사람이다 이게 사실 자부심인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5번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나는 되게 특이한 사람이고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나대로 살 방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5번 유형들이 많이 제 방송 좋아해 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요즘에 제가 개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혹시 개인 상담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의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또 개인 상담으로 5번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5번 유형 분들이 개인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다양한 내가 잊고 있던 나와 다른 하지만 5번인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 방송에 나오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셨고, 진짜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오세요라 강권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고만 싶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강권할 수 없으니까 이게 게스트분을 못 모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5번 유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제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된 정말 강력한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 어느 별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요. 암흑의 시기를 보냈다. 그렇지. 저희 허도사님께서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어요. 축하. 네, 결혼식 영상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저희 채널에.
그런데 이제 그 분이랑 얼마나 만나고 결혼하셨죠? 2년. 2년? 네. 2년 동안 이제 연애를 하셨고 2년이나.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신랑이고 응. 이제 여기 저희 신랑분을 소개해 준 게 우리 도사님이고 두 네. 분은 학창 시절 친구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남편분께서 우리 도사님 남편분께서 대학 동기잖아요. 네. 대학 동기니까 또 거기 또한 오랫동안 알아온 분이야. 알아온 분인데 이제 친구였다가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가 결혼을 한 거지. 그래서 뭐 사귀기 전부터 우리는 계속 얘기를 들었어.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만나볼까 말까 뭐 여기서부터 연애를 하고 결혼을 정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시국에 곡절을 겪으면서 결혼하기까지 저희가 다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응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자 여기서부터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약 한 달, 결혼 한 달 앞두고. 앞둔 시기에 제가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내가 맞아, 그 정도 됐을 거야. 멘붕이 온 거야.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거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먼저 사과를 드리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애니어그램을 잘못 사용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고예요, 경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애니어그램을 그래도 꽤 옆에서 기동량으로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애니어그램을 잘못 사용하는 좋은 예?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애니어그램 책에 나오는 좋지 않은 얘가 내가 될 줄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는데요. 제가 남편을 오래 알았어요. 지금 10년째? 11년째 안 것 같아요. 근데 알았는데 제가 이 남편을 정말 5번이라면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5번의 전형적인 캐릭터로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다 5번이라고 알고 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여자 5번 그리고 남자 5번이랑 내 주변에 그 사람 딱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되게 5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6번의 맹점이 한 번 믿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가지고 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남편을 5번이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이거 되게 웃긴데 남편 처음 기억하는 그 의상이 슬램덩크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슬램덩크 조끼? 베스트? 네, 조끼. 후드 조끼. 후드 조끼. 너무 갖고 싶다.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 흰 티셔츠 버렸네. 위에 입는. 버렸다고? 놔줘야지 그거. 근데 그거를 입고 이 와중에. 우리 대학교 때 한참 이렇게 멋부릴 나이 아닙니까? 이성에게 되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수련회에 가서 그 조끼를 입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온 거지. 굉장히 5번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쟤 뭐냐? 쟤 진짜 저 얼굴을 저렇게 낭비하고 있냐? 잘생겼어요,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런 애가 있구나. 그냥 그랬고 되게 조용조용하고 그리고 되게 덕후 기질이 다분해요. 그럼. 이름에도 덕자가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만화, 웹툰, 아이돌, 예능 진짜 덕후. 그래서 예능에 대해서 모르면은 남편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5번 같았고 그리고 연애하는 게 아닌 이상은 아무리 가까워도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순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외모상 아니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제가 저런 모습이 되게 5번 같구나. 그리고 되게 노잼 캐릭터예요. 노잼 캐릭터기도 하고 늘 조용해. 사람들이 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쟤는 한결같은 애. 예상이 돼요. 저럴 때 저런 표정을 지을 거고 저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게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5번의 감정이 적은 모습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되게 자기 감정에 둔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도 눈치 없는 애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눈치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나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되게 큰 일을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을 걔는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대. 그래서 아 진짜 5번 맞구나. 주변 사람들 관심이 없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게으름을 저는 여유라고 착각을 했어요. 어떤 여유? 그리고 되게 염세주의적으로 보여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표정도 잘 없기도 하고 제가 가까이 지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시니컬하게 보였다 이거죠? 네, 냉소적으로 많이 보여요. 염세적인 그 시니컬함. 5번은 시니컬 하거든요. 네네. 그랬고 되게 인색해요. 인색해서 제가 되게 밥 많이 사줬거든요. 밥을 한 번도 안 사주는 거예요. 뭐 다른 부분에서 모르겠지만 사귀기 전이겠죠? 사귀기 전에. 아니 사귀기 네. 전이든 아니든지 간에 밥을 많이 사줬으면 내가 사야지. 그치, 그런 게 있어야지. 아무리 저보다 어리거든요. 그래도 동생이라도 얻어먹지만 않잖아요, 사람이. 근데 맨날 얻어먹고 고맙다는 표현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인색하다 뭐 이러다가 애니어그램 제가 알게 되고 아, 그 캐릭터가 정말 5번의 전형적인 캐릭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걸 믿어버린 거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의심을 했던 게 사귀면서부터 조금 딱 5번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호감도 갔어요. 왜냐면 제가 안정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야지 내가 결혼 생활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눈을 뜨고 5번 남자 없나 막 이렇게 찾다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 커플이 되게 영향을 줬대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조나밀님이 도사님 친구인데 6번, 둘 다 같은 6번이고 되게 까칠한 6번인데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5번인 저를 만나서 둘이 오랫동안 사귀면서도 되게 큰 트러블 없이 잘 맞는 걸 보고 도사님이 5번 남자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는데 그치. 안중에도 없었는데, 얘가 5번 같은데, 얘랑 사귀면은 조용히 잘 만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대. 맞아. 그 얘기를 맞아. 우리한테 다 했어요. 맞아요. 보니까, 작가님네 보니까 5번 남자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애 중에 내 주변을 좀 맴돌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5번인 것 같다. 근데 나한테 대시를 안 한다. 답답하다. 얘기를 해서 내가 5번이면 당연한 거 아니냐. 괜찮으면 한번 만나봐라. 아니면 뭐 말면 되니까. 이렇게 제가 조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당연히 얘가 5번이라고 생각했고 5번인데 변함이 없어. 항상 한결같아. 그리고 얘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도 그냥 쟤라면은 롱디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안정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나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된 거죠. 근데 사귀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지 감정이 둔한 사람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고 작가님한테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작가님한테 소개할 때 5번인데 되게 9번 같아요 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그리고 작가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만났는데 나한테 5번 맞아? 라고 물어봤어. 맞아. 제가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을 저는 사실 몇 번 못 봤어요. 몇 번 못 봤는데 5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좀 어색하잖아요. 그 이분도 내성적인 분인 게 너무 보이니까. 근데 만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랑 만화 얘기를 둘이서 막 거의 1시간을 만화 이야기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데 내가 그 이후에 뭐 그때 만났을 때는 나는 5번이라고 하니까 5번이라고 생각했어. 5번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롱디 원거리 연애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줬어, 나한테 도사님이. 근데 나는 그때부터도 벌써 뭔가 동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왔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5번도 진짜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5번인데 9번이랑 그 5번, 9번이 근본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할 건데 아무튼 비슷한 부분도 있고 9번이랑 비슷한 5번도 많아요. 그리고 저만 해도
그러니까 5번이 저가 되게 이제 신경성 낮고 저 좀 느긋한 5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 5번이 1위로 나오지만 2위 항상 9번 나와요. 9번 비슷한 5번이야. 근데 5번들 중에서는 굉장히 저보다 훨씬 예민하고 까칠하고 오히려 감정 기복이 있는 그런 5번 유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충 알고 있지만 뭔가 이상하게 계속 9번 아닌가라는 느낌이 왔어. 그래서 내가 혹시 9번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래 5번이래. 그러면 나는 사실 되게 9번 같은 5번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모르잖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를 했구나. 했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했어. 근데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 근데 계속 보니까 뭔가 자꾸 석연찮아. 이상해.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나는 5번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치. 이건 아니지 뭐 의심이야 이러면서 그치,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5번이 나하고만 똑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맞아, 다른 맞아. 면이 있어도 그것 맞아. 또한 5번의 모습이겠지 어. 했겠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점점 결혼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이걸 정말 확실히 깨달은 건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하는 그의 그렇지. 모습을 가까이 보게 되면서 미국에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자가격리 하시고 나서 그다음 그의 결혼을 모습을 했거든. 보면서 이 사람은 5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의심을 했고 그리고 자가격리하는 모습 중에서 뭐가 5번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를 글쎄요. 보고 생각을 했어? 어떤 그러니까 자가격리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롱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볼 수 없어. 그렇지. 그리고 말하는 것밖에 이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세세히 자기 생활 패턴을 얘기하진 않잖아. 나 몇 그치. 시간 잤고 몇 시간 뭐 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얘기하는 걸로만 들었고 나의 상상과 나의 이 확고한 생각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얘가 와서 자가격리하는 모습을 갇혀진 그 공간에서 보니까 너무 게으른 거야. 생각보다 되게 게으르고 나는 그게 되게 여유로운 모습이고 자기 할 일은 다 한 다음에 그렇지. 부리는 여유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아니었어. 근데 그러면서 머리를 빵 치고 5번 아닌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게 그런 게 퍼즐이 막 맞춰지면서 야, 영화 같아. 맞아. 갑자기 어떤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범인이 밝혀질 때 우연찮게 뭘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신이 보여가지고 갑자기 저거 막 떠오르고 막 삥! 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각이 해가지고 맞춰지는. 확진이 되는. 맞아. 그렇게 그런 됐어. 거. 와. 그러니까 의심적인 것들을 계속 덮고 아니겠지. 뭐야 이랬는데 그런 게 딱 보여지고 그렇게 보니 사람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5번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나는 솔직히 말의 요지를 모를 때가 많아서 내가 진짜 잘하는 말이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제가 그치, 그렇게까지 헷갈리게 하지 않는데. 그래 5번은 좋다 그러면 좋은 거가 명확성이 아니면 없어 완고고법을 너무 많이 사용해 그래서 모를 때가 많았고 그랬구나. 그리고 자기 욕구를 잘 몰라 내가 느낄 때는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도 그랬어요. 얘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어. 근데 정작 본인은 나를 좋아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맞다. 그치? 아니 학교 다닐 때. 어제 했던 그러니까. 욕 좀 해봐요. 아니야 욕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 그래서 와 이런 것들이 다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 사람 5번 아닐 수도 있겠다. 나 그럼 어떡하지? 나 분명히 지난 편에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그렇지 여기서 이제 제가 잘 알죠. 제가 그 화면을 많이 봤으니까. 제가 그거-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6번 유형의 궁합편 얘기하시 6번 형의 궁합편에서 우리 진실님이 5번 얘기를 할 때 정말 만약에 공격할 거였으면 5번이 공격하면 무섭습니다. 박살 박살납니다. 무서워. 5번이 다 그래요? 6번이랑 5번은 일반적으로
궁합 좋거든요. 옆번호기도 하고 같은 머리형이고 는 재미없어. 그치, 5번에 재밌어.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 만나보니까 나한테는 안정적인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안정을 주고 그게 매력이 되는 것 같아. 그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든지 말이 너무 많고 화를 너무 많이 내면 그게 약발이 점점 떨어지지. 근데 5번들은 까먹었다 그러고 왜 이제 까먹을 왜 일이냐고. 호기심 어린 눈빛과 그렇지. 궁금함의 눈빛이 정말 이 적극적인 6번의 자기 남자 얘기니까. 왜 그래요? 그게 까먹을 일이냐고 하면서 5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9번은 불호라고 또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야, 불어가 아니야. 아, 맞아. 가까운 사람은 별로예요. 별로예요. 친구로는 좋아요. 이 너는 가깝게 지내면 알면 알수록 나도 가깝게 지내는 거는 난 부러운 거 그래서 같고. 불호라고 얼른 튀어. 이거 말고도 그 우리 방송에서 계속 도사님이 지금 만나는 분이 5번이다라는 얘기 몇 번 했었어. 네, 했지. 아, 그치, 우리는 그것도 계속 했죠. 다 5번이라고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되게 비슷했어요. 뭔가 어. 되게 잘 까먹기도 하고 덜렁대기도 나랑?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의심하지 않다가 이런 단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퍼즐이 맞춰진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충격과 혼돈, 카오스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 되게 심각했어요. 어. 그때 오셔가지고 아, 내가 진짜. 만났었는데 진짜 얼굴 시퍼려져가지고 작가님 그니까 5번이 아니라 9번인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 몇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나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 나는 사실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 왜냐면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잖아. 그냥 5번인 것 같은데 9번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물론 충격적이긴 해. 몇 년 동안 그런 줄 알았으니까 심지어 남자친구 결혼할 거고. 그래서 나는 그냥 한 달 앞뒀어, 결혼. 그렇지.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부터 다시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냥 여기서 끝났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멘붕이 온 거야. 나 진짜 멘붕 왔어. 아 심지어 나는 진짜 솔직히 나 그 얘기 친구로서. 네 걱정 많이 했다. 나 진짜 이틀은 내가 그 생각이 꽉 차 있더라. 야, 우리 나라도? 엄마도 충격받아가지고 아, 그랬어? 우리 엄마 내 모습 보고 아. 얘 결혼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했대. 진짜 그런 정도였더라. 그럴 수 있어요. 나 진짜 6번이라면. 충격받았어. 진실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생각을 했지.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어. 그래. 맞아. 그냥 내가 원하는 이상이 있었던 거고 그 맞아. 이상이 이 사람을 자꾸 껴맞추려고 했던 건데 결국 이 사람은 이게 아니니까 엇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니어그램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를 또 다시 보게 된 거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렇다고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면 되게 폭력적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그 당시 이 방충망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서 남편 거의 죄인만 들고 자가격리 해야 돼. 자가격리 하는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너 9번인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면서 했지. 하면서 막 그 멘붕의 모습을 보였어. 보였지. 그럼 남편 되게 어이없었겠다. 남편 되게 서운했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남편분이 그 전에 이제 본인이 5번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니까 5번이라고 이제 자기도 알고 맞아. 있다가 맞아.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이게 5번 나는 그것도 되게 9번 같은 게 5번 아닌 것 같은 게 5번이면은 아무리 다른 쪽에 관심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규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볼 거야. 근데 별로 공부를 거의 안 하셨더라고. 5번이라 하니까 그 5번인가 보다 이러고 있다가 네가 사실은 9번이었어 막 이러면서 막 세상 무너진 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남편분이 충격받으셔서 애니어그램을 보고서는 공부를 하고서는 나 9번인데 9번에 다 공감 간다라고 본인이 하셨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야. 진짜 착해. 그래서 좋은 사람이야. 그때 되게 되게 서운했을 좋은 것 사람이. 같아. 내가 나라도 생각해도. 되게 섭섭하고 뭐 하자는 거야 싶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받아주는 건 역시 9번? 9번? 9번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지.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난 그때 되게 진짜 미안했던 게 내가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번호 바뀌었다고 맞아. 사람을 맞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맞아. 표정부터가. 그리고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데 맞아. 마음의 갈피를 못 잡으면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러고선 한 며칠 동안 생각을 정리했죠. 그러고 이제 인정하고
본인도 자기가 이제 9번이니까 노력하겠다고. 본인도 이제 인정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이제 타협점을 잘 찾아가는 거죠. 근데 좀 웃긴 거 뭔지 알아? 그래서 나는 이제 하도 고민하길래 나는 그냥 그렇게까지 본인이 이제 결단을 못 내리겠으면 결혼을 좀 미루는 게 어떠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본인이 이렇게 정리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은 변치 않았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다행인데 또 이거 우리 신랑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도사님한테 야 5번이랑 살면 별 수 있는 줄 아냐? 이랬다니까. 제가 그것도 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6번은 맞아. 어느 번호든지 맞아. 간에 맞아. 어차피 그 기반의 그 성격과 기질과 응. 그 진상끼는 맞아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5번이랑 살든지 9번이랑 살든지 8번이랑 살든지 1번이랑 살든지 간에 어차피 우리는 우리 모습이 그대로 나올 거야. 이건 이대로 짜증이 나고 맞아, 저건 맞아. 저대로 거슬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살든. 누구랑 살든 그리고 다행히 빨리 정말 빠른 시간에 빠져나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혼돈에서? 네. 맞아요. 훌륭해. 훌륭해. 역시 6번이야.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원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맞아요. 깨달았어.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사람 죽일 수도 있는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애니어그램 제대로 써야 된다. 패널로서 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번호로 너무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네. 내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용도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큰 깨달음이에요, 저에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첨언을 하자면 사실 5번인 줄 알았는데 결혼할 사람이 내가 5번이라고 생각했는데 9번이다는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는 해. 왜냐하면은, 이게 6번한테 특히 문제야. 왜냐면 6번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로드맵을 아주 세세하게 그려놨을 거야. 이제 우리 커플을 보면서 도사님이 이제 저런 문제들이 있고 이건 장점이지만 이거는 단점이고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그게 와장창 무너지는 거거든. 맞아. 이게 5번의 힘든 점이랑 9번의 힘든 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의 힘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9번의 힘든 점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본 적이 그렇지. 없는 거야. 그게 포인트예요. 준비를 맞아. 하지 않았거든. 결혼을 하려면 마음의 준비를 사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 거야. 이그젠플이 이걸로 봤는데 그렇지. 갑자기 9번으로 부상해버리니까는 결혼이랑 꼬리는 앞두고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 버리거나 진짜 그때는 멘붕이 돼서 그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이해돼. 근데 그 힘든 모습을 보였을 때 그래도 잘 넘어갔던 그 남편도 진짜 대단하다. 나는 진짜 너무 대단한 고맙다. 것 같아. 그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또 거기서 남편분이 지금까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애니어그램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툴이란 말이야.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시다가 네. 이게 되게 그리고 진짜 9번은요 심각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아. 맞아요. 그게 5번이랑 차이거든요. 맞아요. 5번은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내가 몇 번 되게 5번 아닌 거라고 생각한 그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너무 부주의해. 그 분이, 9번 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저도, 저도 신경성이 낮은 5번이라 저도 덜렁대고 저도 부주의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9번이 다 부주의하고 5번이 다 그보다 꼼꼼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그쪽에서 실수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5번들은요, 5번도 6번이랑 똑같이 머리형이잖아요. 머리형은 기본적으로 불안이 탑재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런 거는 준비를 해야지 되나, 더군다나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해, 5번은. 웬만하면 삽질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신경성이 낮은 사람들은 6번이 보기에는 답답하게 빵꾸를 내는 게 있을지언정 내가 여기를 들어봤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게 헐랭한데 나는 그렇게 헐랭한 5번은 들어본 적도 없고 9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헐랭한 사람 내가 많이 들어봤어. 그 9번의 부주의함은 굉장히 그러니까 5번이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거든. 맞아요. 왜냐하면 9번은 정말 닥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물론 9번들 중에서도 꼼꼼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엔 꼼꼼한데 9번 진정한 9번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나중에 판단하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데 실생활에 있어서도 부주의한 9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수준이 5번이랑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게 6번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초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5번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9번 유형이라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5번, 9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